거기 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에요, 봄. 꽃들이 꽃을 그냥 방울방울 터뜨리는 너무 아름다운 봄입니다. 지금 약간씩 보이실 텐데 주변에 꽃들이 잎을 조금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저 끝에 보이는 봄철에만 잠깐 형광 그 분홍 보라색빛의 꽃이 있거든요.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나무인데 무슨 꽃나무인지 몰라요, 이름을. 제가 정말 무식해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꽃나무 이름 30개 이상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들 겨우겨우 조금씩 알고 있을 뿐이 정말 무식합니다. 제가. 아이고.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 그리고 오늘은 1960년 4월 19일을 기념하는 4.19 날이 되겠습니다. 아주 한국의 시민들이 불의의 항거에서 벌떡벌떡 일어났던 그런 때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한국은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애를 안 낳고 역동성이 떨어지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 휴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얘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휴장이어서 오늘 아침 방송을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간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구구절절하게 정말 저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주셔갖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야기하자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면, 관세는 이제 다 나올 거 다 나왔고, 관세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협상의 과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미국과 다른 국가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2, 3주 후면은 이제 중국하고 뭔가 협상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중국이 뻗대더라도 우리 관시우가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물밑에는 서로 간에 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거친 언사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야. 그리고 이제 관시우가 이제 선악계 3년 넘으셔가지고 이제 풍어를 막 읊고 계신데, 관시우께서 얘기한 건 뭐냐면, 결국 예전에 일본과 미국의 플라자 합의에 준하는 그런 흐름들이 미국과 중국 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환을 강세로 절상을 시켜주고,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옛날 일본이나 독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나 어쨌든 일부 그렇게 해주고 맞춰주고 물건 사주고, 지금은 막 으르렁거리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수출 쪽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 쌍순환에서의 하나, 즉 내수 쪽의 부양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 개연성은 굉장히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되었거나 이번 한 주간을 오면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이 파란만장한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를 시작하고 나면 이 관세 시행으로 인해서 시장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경기 침체를 생각한 건 어떤 세력이 가장 세게 생각했습니까? 네, 그것은 채권시장 세력들이에요. 채권시장이야 경기 침체가 나면 너무 신나잖아. 왜? 갖고 있는 채권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먼저 유물가 승융 드링킹을 했죠. 그래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를 얼마까지? 3.86까지 그냥 내리꼽았어요. 자,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훨씬 더 격화되자, 그래서 100%를 넘기는 관세를 매기는 그런 상황들이 오자 어떻게 됐죠? 우와,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플레이션 엄청 날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관세 무역 전쟁의 어떤 그 대응책으로 채권을 팔지 않겠어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미국 채권 패닉 셀이 나왔었죠. 그래서 3.86까지 떨어지던 미국 국채 금리가 4.58 정도인가요? 네, 거기까지 장중에 올라가는 그런 초약세로 정말 한 주간 버라이어티하게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사실 오늘 카메라를 켰던 첫 번째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조금 그 석연치 않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석연치 않음이 남아있느냐, 야, 미국 채권 믿을 수 있어? 미국 채권 믿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 자,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못 믿는다는 건 무슨 말? 달러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들. 얘네 지금 멀쩡할 거야? 이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 얘네가 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즉, 세금은 깎아주고 관세는 올리는데 인플레이션은 가라앉을 것이고 좋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얘기들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그게 되겠어? 그리고 메인 스트리트를 회복한다고 하는데 메인 스트리트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실제로 미국을 강성하게 하고 옛날 50년대 미국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채권과 미국 달러 가격이 조금 흔들렸고,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 결국은 미국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금도 깎아주고 이러면, 우리 처음에 트럼프 당선되기 처음에 그 고민을 했었던 채권 발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채권 발행이 많아졌을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구체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연준 인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쪽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것들은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이었고, 마지막 그거의 활용 정점은 누가 찍어줬느냐? 네, 파월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향후에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으며, 연준의 두 가지 책무인 물가 안정과 고용, 최대 고용이라는 이 그 두 가지 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이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결과가 이번 주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You are fire. 나는 파이어 할 수 있어. 파월을 자르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파월을 자르려면 정말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합당한 이유라는 건 뭐 파월이 확인되는 어떤 범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뭐 그 갑자기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뭐 아주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연준 의장을 뭐 잘라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쉬울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연준도 굉장히 골치 아픈, 파월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러면서 대응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일부 연준 인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혹시나 유동성에 문제가 될 경우 언제든지 대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연준의 총자산은 지난 2주간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원래 지금 연준은 한 달에 얼마 정도 계속 잔고가 줄어들어야 돼요. 잔고를 계속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한 300억에서 450억 달러 정도는 계속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150억, 200억 달러는 월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2주 연속 줄은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동성을 빨아내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엔비디아 H20, 그다음 AMD의 MI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실제로는 그럼 못 팔게 되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경우는 분기에 55조 달러를 손실 처리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을 하다가 아주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에게 주었던, 미국이기 때문에 주었던 프리미엄 멀티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제일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최고 골 때린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프리미엄을 좋았어요,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하면 미래의 이익, 미래의 현금 흐름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에 의문이 생겼고요. 뭐 지금 엔비디아 그런 꼴이잖아요. 뭐야, 55억을 손실 처리한다고? 50억 달러를? 예. 그러면 그럼 앞으로 미래에도 저 계속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얘가 이렇게 이익이 증가했으니 이렇게 증가할 거야, 선행적으로 증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땡겨서 현재 주가를 딱 매기는 이 DCF 모델,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 거냐. 왜냐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라는 거지. 오르막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르막이 꺾이는 게 불안전하거든, 불확실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미국의 압도적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품어진다면 역사상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작년도 연말 12월 달에 제가 토요일 날 기억이 나는데, 요 앞에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12월 달에 얘기했을 때, 바로 토요일이었죠. 그때 얘기했을 때는 아주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자, 그 위험관리 차원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번 건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미국은 당연히 10년 평균 17, 18배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게다가 그런 평균치에서 좋은 회사들은 25배, 35배 사이 받는 게 괜찮고, 거기에 높은 성장률, 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거는 40배, 50배 받아도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어 라고 했던 것에서 뭐지? 하면서 의문이 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의문이. 예전에 이제 그 나스닥 심각하게 빠질 때 땅땅땅 빠집니다, 반등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반등했어요. 이제 괜찮네요. 근데 다시 빠지면서 이러면 위에가 겹겹이 이렇게 저항 라인이 계속 세워, 저항 넥라인이 그려집니다 라고 이제 아침 라이브 때 설명드렸던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국에 부여하는 프리미엄 멀티플이 과거같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뭔가 단초가 나왔던 게 지난 1, 2주간의 흐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상황은 안 좋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반면에 지난 어제 한국 증시는 아시아 증시와 한국 증시는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동안에 융단 폭격 맞았던 거에서, 관세 융단 폭격 맞았던 거에서 차츰 자생력을 갖기 시작했 모습이 폭삭된 것은 한국 시장으로는 좀 다행인 점인데, 이거는 월요일 날 아침에 한국 장전에서 따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은 많이 보셔야 돼요. 너무 꽃들이 좋고 아름다운, 따뜻한, 저 지금 이렇게 난방 하나 달랑 입고 나왔는데도 추운 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따뜻하고요. 여름도 느껴질 만한 그런 주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하게 즐기시고 충분하게 봄을 누리시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